70세 이후의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가 되면 건강에 대한 걱정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령자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80대, 90대에도 자식들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실천하는 작지만 강력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60대부터는 몸이 약해지고 병원과 가까워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래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완전히 잘못된 통념입니다. 건강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쁜 습관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60대 이후야말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사들도 인정한, 실제로 고령자들이 실천하며 효과를 본 습관들을 다룰 겁니다. 이 습관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60대 이후부터는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그리고 치매까지 병원 진료가 늘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건강을 위해 한다고 믿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고에서 떠드는 비싼 건강 보조제나 슈퍼푸드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과대 포장된 제품들, 정말 도움이 되었나요? 아니죠.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입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습관들이 여러분을 병원 대신 여행지로 데려다 줄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80대, 90대에도 매일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분들은 오히려 병원을 덜 찾습니다. 왜냐고요? 그분들은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단순한 습관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라고 생각하며 소파에 눕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건강은 그만큼 더 멀어집니다. 또 다른 예로 식단 관리를 생각해 봅시다. 건강 프로그램이나 광고에서는 비싼 슈퍼푸드를 먹으라고 권하지만 정작 진짜 장수자들은 이런 걸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단순하고 전통적인 음식을 고집합니다. 김치에 된장국, 현미밥 같은 평범한 식단이죠. 이 평범함 속에 진짜 건강 비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 더 먹느냐가 아니라 뭘 줄이느냐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설탕, 소금,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제부터 이 글에서는 이런 검증된 습관들을 하나씩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그러나 정말로 효과가 입증된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은 오늘부터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병원 대신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약봉투 대신 여행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자,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은 간단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느냐, 아니면 지금까지의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며 병원과 약에 의존하는 삶을 살 것이냐입니다. 이 결정이 여러분의 10년, 2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진짜 장수하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습관들을 차례대로 알아봅시다.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매일 걷기 운동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만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건강 비법은 없습니다. 80대, 90대에도 병원 대신 공원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힘들고 복잡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꾸준히 걷기만 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무릎 통증과 허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지만 하루 이틀 하다 포기하고 맙니다. 운동은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근육량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만으로도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관절의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자 중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질환 발생률이 50% 이상 낮았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는 생각을 계속할 건가요? 여러분, 하루 30분씩이라도 걷는다면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두려워서 걷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걷지 않으면 오히려 무릎 관절이 더 약해지고 통증이 심해질 뿐입니다. 의사들도 걷기가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말할 정도로 걷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무리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를 15분 정도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30분 걷기를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걷기 운동은 단순히 건강만 챙기는 게 아닙니다.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여유도 생깁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걷는 게 무릎에 부담이 될 텐데 차라리 쉬는 게 낫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걷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 주변의 근육이 지지력을 잃으면서 통증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라리 가볍게라도 걷는 것이 관절의 유연성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걷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허리를 펴고 배에 약간 힘을 주어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걷기만 해도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척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걷기는 가장 쉬운 운동이지만 그 효과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먹는 대신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걷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가 감사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길이 바로 건강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 번째 습관은 매일 걷기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식단 관리입니다. 잘 먹는 게 건강이다 라고들 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잘 먹는 것은 비싼 음식이나 TV에서 홍보하는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진짜 장수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음식들로 건강을 지킵니다. 김치, 된장국, 나물, 반찬 같은 전통 음식들이 그들의 장수 비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비싼 보조제나 건강식을 찾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광고와 상술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도 말합니다. 불필요한 건강 보조제에 의존하지 말고 단순한 식단으로 돌아가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뭘 더 먹느냐가 아니라 해로운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설탕, 소금, 기름진 음식들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는 주범들입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당뇨병 발병률은 50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당 섭취입니다. 특히 흰 쌀밥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우리의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맛있다는 이유로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나 간식을 계속 드시겠습니까? 그 달콤함이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 기름진 튀김 대신 구운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제가 아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3세에 이 할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을 달달한 잼을 바른 식빵으로 시작하셨답니다. 점심은 어김없이 흰 쌀밥에 달콤한 불고기가 있어야 했죠. 당연히 당뇨 수치는 계속 올라갔고 당뇨약도 하루 3알씩 드셔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의 조언으로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어요. 아침은 현미밥과 된장국으로, 점심은 나물 반찬 위주로 바꾸셨죠. 특히 단 음식은 모두 제철 과일로 대체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6개월 만에 찾아왔어요. 당뇨약이 3알에서 1알로 줄었고 체중도 5kg이나 빠졌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 이제는 매일 산책도 즐기신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수면과 충분한 휴식입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그냥 전해지는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불면증과 수면 부족에 시달립니다. 50대 이후부터는 수면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특히 60대, 70대에 이르면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늦잠이나 불규칙한 낮잠 대신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피곤하고 하루 종일 졸음이 쏟아진다면 수면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한 것을 넘어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심장병 위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치매 발병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고령자는 치매 발병률이 5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면을 노인에게 사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한 수면은 노화 속도를 늦추고 몸의 회복을 돕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수면과 휴식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죠.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이 2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노인들은 심장 질환과 당뇨병 발병 위험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수면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긴 낮잠은 오히려 밤의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취침 전 2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한 환경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저녁에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피하세요. 이들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여섯째,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해보세요.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낮 동안 충분히 활동하세요. 적당한 신체 활동은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재충전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점검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시작입니다. 나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는 더 깊이 몸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젊을 때와 달리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줄어들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 대부분이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실 스트레스는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코르티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는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몸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혈압 상승, 혈당 증가, 염증 반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화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서 누적된 스트레스는 결국 몸의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믿음에서 또 어떤 분들은 취미 활동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영자 할머니는 76세로 60대 후반까지도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들의 문제, 재정적인 걱정, 건강 문제 등으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그러다 우연히 명상과 호흡법을 배우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명상을 하신 이후 할머니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지 않으셨고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몸도 따라 편해졌다고 하시며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명상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스트레스에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걷기나 수영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을 분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매일 작은 즐거움을 찾는 등의 활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일상생활에 꾸준히 적용한다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5번째 습관은 근육 유지와 간단한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60대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약 1%씩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근육 감소가 단순한 힘의 문제를 넘어 건강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관절 통증이 심해지며 낙상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결국 병원 방문이 잦아지고 약에 의존하는 삶이 시작되죠. 저는 최근에 이상현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올해로 79세가 되신 할아버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릎 통증 때문에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었고 집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가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죠.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어 근육이 줄어들어서 무릎 관절이 지탱하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의자의 도움을 받아 매일 10분씩 일어섰다 앉는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떨리고 힘들었지만 이 운동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꾸준히 실천하셨죠. 6개월이 지나고 나니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고 지금은 하루에 1시간씩 공원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이제는 무릎이 내 몸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느낌이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근육 유지와 간단한 근력 운동은 노년기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히 몸의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혈당을 조절하며
골다공증 위험을 줄여주는 핵심적인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고정관념입니다.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고령자의 30%가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고 이 중 상당수가 골절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근력을 유지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10분만 시간을 내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는 스쿼트 운동, 벽에 손을 대고 밀어내는 간단한 운동,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으며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다리를 들어 올려 근육을 움직이는 작은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00세 이상 장수하는 5가지 비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일 걷기 운동, 건강한 식단 관리, 규칙적인 수면과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의 평화 유지, 그리고 근육 유지와 간단한 근력 운동.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실천할 준비가 되셨나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부자습관집에서는 이런 건강 습관들이 바로 여러분을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10분만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녁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